IBM 코리아의 테크놀로지 세일즈 리더입니다. 테크놀로지 세일즈 리더라고 한다면 전반적인 비즈니스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부사장까지 오르시기까지 되게 많은 루트를 거치셔서 다양한 롤도 하셨는데 비결 같은 게 있으실까요? 비결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런 레시피가 있으면 부사장이 된다라는 공식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직장 생활을 한 거는 아니었어요. 계기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경력이라는 거는 일종의 좀 장기 여행 같은 거예요. 중간중간에 가다가 숙소 예약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맑은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걷다가 비를 맞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여행 경로 안에서 그 다음은 어떤 선택을 내가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교정하고 바꿔가면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26살에 다 모든 걸 알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26살에 IBM을 오면서 내가 언젠가는 2023년도에 부사장이 돼서 IBM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거라는 그런 미래를 점치는 그런 능력도 없었고요. 장기간의 커리어 여행을 해오셨을 때 이런 컨셉의 여행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여행이라든가 생각을 해오셨을 것 같은데, 네. 그동안 생각하신 이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제가 IBM을 떠나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지금은 사라진 자바를 만든 그 회사를 이제 인터뷰를 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이원식 사장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성공하는 직장인의 3대 비결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저는 직장이 제 인생의 일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 받은 그 질문에 대한 저의 인터뷰할 때 답은, 첫 번째, 뭔가 역량이 있고 제가 능력이 있으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네, 1번. 사회적인 나.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왜냐하면 저는 직장을 갖고 싶은 사람이니까, 사회 구성원으로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갖고 사회인으로 살 때 너무 사회인으로 집중한 나머지 내가 이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의 내 가족들이 나를 보는 이제 엄마 또는 아내, 또 뭐 며느리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나, 그 다음에 이제 가정에서의 나에 충실하고 사회적인 나에 충실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게 나 스스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내가 나답게 살고 있는가. 굉장히 저는 좀 아이덴티티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중요하고, 가정 안에서의 나도 중요하고, 역량이 있거나 뭔가 내가 기술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기여할 게 있으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모두 다 밸런스가 되고, 어떤 한 내가 다른 나를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도 있고 워크 앤 하모니라는 단어도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거를 잘 조율하시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IBM 어떤 직원들도 워크로드가 만만치 않아요. 이제 직원들의 워크로드가 굉장히 헤비한 회사예요. 제가 여러 회사를 다녀봤잖아요. 오라클도 다녀보고 AWS도 다녀봤는데, 대신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첫 번째, 혼자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죠. 나중에는 어머님이 편찮으셨지만 저는 이제 주변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여의치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어떤 고민에 대한 답을 낼 때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다차 함수, 다차 방정식을 풀 때 고민스럽잖아요. 예. 저의 솔루션을 다차 함수를 1차 함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변수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로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아이를 키워야 되고 시부모님도 모셔야 되는데 집에 가면 또다시 이제 일이 시작되는 가정의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거죠.
돈을 써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전 돈을 열심히 벌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심플리파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드니까 고민이 별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네, 그래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상수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상수로 만드시고 고민을 하나로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작은 엔지니어로서 네. 시작을 해서 지금 세일즈까지 만드셨는데 네. 그거 다 원하시는 대로 가시는 건가요? 이제 IBM 시험을 봐서 공채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원서를 쓸 때 두 개의 이렇게 파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영업이었고 하나는 테크놀로지, 지금 프리세일즈 같은 이제 텍과 영업이었었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그 테크놀로지, 텍 쪽이 이렇게 찍혀져 있는 원서를 가지고 갔던 거지. 제가 뭔가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도. 근데 1년 있다가 보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선을 한 사람이니까 세일즈로 옮기고 싶었는데 당시에는 한 번 엔지니어로 되면 3년 이상 있어야 되는 이제 부서 이동의 조건이 있었고 제가 들어온 95년도에는 여성은 세일즈를 하는데 블럭이 돼 있었습니다. 네, 96년도, 97년도에 입사자들한테는 오히려 장려를 했는데 제가 조금 먼저 들어온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한 7, 8년 정도 엔지니어 생활을 한 거고 이후에 오퍼레이션으로 간 거는 이제 엔지니어 생활을 하다가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제 메인프레임이 점점점 줄어들었잖아요. 2002년도, 2003년도에 계속 다운사이징이 되면서 메인프레임 엔지니어들 풀이 점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션으로 바꾸게 되고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보니까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가 갖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글로벌 회사의 한국 지사는 세일즈 브랜치구나. 세일즈 브랜치이기 때문에 내 커리어를 조금 더 확장하거나 저번에 말씀드린 나의 선택지, 베트나가 많아지려면 마켓 안에서 굉장히 세일즈 잡들이 많은 거죠. 오퍼레이션 어드민 같은 그런 역할이니까 점점점 이제 줄여가는 그런 추세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아마 방향을 세일즈로 바꿨던 것 같습니다. 엔지니어 해보시고 오퍼레이션 하면서 세일즈 가셔야 되겠구나. 네. 네, 그때 오퍼레이션을 한 2005년, 6년 그때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하고 나서 내가 내 스스로 퍼포밍을 하고 어치브먼트를 느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세일즈를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오라클에 있었을 때도 제 커리어를 보시면 중간에 제가 CEO, 오라클의 전체를 관장하는 CEO를 하다가 삼성 반도체 세일즈 팀장을 가게 돼요. 오퍼레이션을 한 것 자체가 선에서 합병이 됐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셀링하는 부서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라클은 그 메인 부서에 오퍼레이션을 가서 전체적으로 오라클의 어떤 프로세스로 이게 운영이 되는지를 보고 또 4년 만에 다시 또 세일즈로 가게 된 거죠. 직무는 되게 전략적으로 시장을 보고 네,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으로 간 것은 이제 첫 번째 이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IBM에서는 이 대가족을 제가 매니지할 수 없었던 선택이어서 첫 번째 이직은 좀 달랐고요. 뭐 써니 오라클이 합병된 건 제 뭐 컨트롤 하에 있었던 게 아닌데 오라클 내에서 컨설팅 부서로 이제 합병이 돼서 갔다가 데이터베이스 오퍼레이션 헤드가 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전체 컨트리 오퍼레이션 헤드가 돼서 거기서 잘 했습니다. 오퍼레이션은 잘 했지만 그 길이 저의 커리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제가 그래서 나중에 세일즈로 잡으러 또 옮기게 됩니다. 또 직급별로의 또 전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각각 직급별로 되돌아가셔서 사원 때의 이수정 부장님과 대리 과장 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이걸 해야겠구나 그때 경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혼란스럽고 그때 약간 어리버리한 이수정도 있지만 이제 결론을 지어보니 첫 번째는 좀 조언을 드리자면 본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힘이 없는 한 40대 초반까지는 나한테 맞지 않는 잡, 나한테 맞지 않는 자리를 참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한 40살 중반 정도 되면 이제 그때야말로 정말 성과를 내야 되는 나이거든요. 근데 나한테 맞지 않는 성향의 잡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퍼포먼스가 잘 안 나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행복하고 어떤 걸 잘하는지 본인에 대한 리서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뭐 집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고민을 제가 맨날 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처음 되었어야 되는 거고,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12년에서 15년 사이에 약간 사춘기 같은 게 와요. 그래서 그때 정도 되면 왜 사춘기가 오냐면 어떤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다른 경로로 조금 더 앞서 나가 있거나 아니면 저보다 후배인 사람들이 앞서 나가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한 중간 정도 있거나 또는 지쳐져 있거나 이런 본인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자아를 찾는 질풍노도의 시기, 사춘기가 직장 생활에도 찾아와요. 한 10년 정도 되면요, 사실은 부장급이나 상무 뭐 실장님들하고 뭐 경륜이 조금 달라져서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것일 뿐이지 퍼포밍을 하는 거는 굉장히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나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저 친구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앞서 나가는 건가? 아니면 또 이직을 했거나 이런 친구들을 봤을 때 나는 그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 길이 맞나? 라고 있는 이제 혼란의 시기가 조금 옵니다.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어떨 때 퍼포밍을 잘하나? 그러면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모자라고 어떤 것들을 더 갖춰야 하는가? 역량을 갖춰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방향성 설정이 10년 차에서 15년 차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하다가 이직도 하고 어쩔 수 없어서 이직도 하고 했지만 이제 제 커리어를 한번 종합을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14년 차에 아마 제가 MBA를 하게 됐죠. MBA를 하게 됐고 왜 그랬냐면 매니지먼트로 가고 싶은데 나는 내가 리더십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큰 뷰로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럼 나는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인 건지를 알아야 제가 방향성을 설정하잖아요. 내가 지금 북쪽으로 향해 있는지 남쪽으로 향해 있는지 남침판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때 방향성을 13년에서 15년 차에 설정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객관화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그 객관화하시는 좀 노하우라든가 방법이 좀 있으실까요? 자기 객관화는 정말 어려워요. 근데 저는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저한테 너는 이게 단점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하는가, 또 내가 이 친구하고 할 땐 나도 이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도 어떤 감정이 드는가, 그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와 커뮤니케이션으로 객관화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거울처럼 제가 봐야 되는 거니까. 네.